특허법원가 있습니다. 결정 또는 신결이 나왔을 때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저긴 또 수수료란 말을 안 써요. 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똑같은 거야. 서류하고 수수료. 첫 번째, 이거 또 치사하게 연장이라는 표현 안 쓴다 그랬어요. 부가기간을 주는데 그 처분해 주실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부가기간을 지정해 주는 처분해 주시는 전절차 대빵 심판장님이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당사자 기재하게 되는데 여기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에는 심판 당사자, 심판 참가인, 참가 신청 거부된 자, 이해 잘하더라고 그랬어요. 참가 신청 거부된 자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피고는 거의 대부분 특허청장님이신데 당사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당사자계 사건의 심결, 인용 각하 기간, 그것만 진 당사자가 이긴 당사자한테 이렇게. 대리인 있으면 쓰고 나머지 뭐 사건 표시 이런 거 비슷해요. 비슷한데 법원이다 보니까 쓰는 목차하고 순서가 완전히 달라. 심판하고. 근데 비슷하게 씁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 또 여기는 저 청구 이유라고 안 써도 원인이라고 씁니다. 청구 취지는 하나밖에 없어. 결정 또는 심결 취소해달라.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종특강에 썼던 거 기억났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특허법원은 심결 또는 결정 취소만 할 수 있지. 특허를 무효로 한다, 뭐 권리 범위에 속한다, 거저 결정을 취소한다, 이런 심판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이 좀 자존심 상해야 하는 조문이 있다고 했었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당사자 적격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면 여기 재판부만이 아니라 재판장님, 우배석, 좌배석, 그 다음에 요 밑에 기술심리관님이라고 있어요.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방청석. 요 기술심리관님도 제척기피 회피 대상이 된다. 뭐 지정도 마찬가지인데 법조문에 안 써 있으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저런 거 말고는 저거야.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특허법원에서 어디까지 이 판단을 판사님이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어디까지 심리를 할 수 있는지라고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이 좀 자존심 많이 상해하긴 하는데 그거 판례 문제로 시험 문제 무조건. 뭐 저건 할 수 있다, 저건 못한다. 아, 저거는 저 판사님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674페이지 1번 의 성격 관할 넘어가고 2차를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 2번 소송 요건, 1번 심판 전치주의,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당사자 방가로 1번 원고 첫 번째 줄 당사자 참가인 옆에 참가 신청 거부된 자, 방가로 2번 피고 취소 결정, 각하 결정, 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장, 당사자에게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에게 심판 중 심결만이에요. 당사자에게 심판에서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을 또 특허청장이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거 좀 조심하고. 괄호 3번 제소 시기 첫 번째 줄 30일, 두 번째 줄 심판장은 이거 처분해 주체 누구누구 누니까 밑에 줄 부가기간 정할 수 있다. 675페이지 3번 소송물
소송물이라는 게 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의 대상.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4번 심결의 위법성 판단 시점, 괄호 3번 체크만 해두시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5번 심리 및 판단 넘어가고 6번 소송의 종료, 1번 소취하 넘어가고 2번 판결. 첫 번째 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판결로서 심결 또는 결정 취소하고 밑에 줄 심판원에 환송해야 된다. 이거 얼마 전에 종특 강의에서 했네요. 법원에서는 자판 못합니다. 뭐 못한다, 뭐 못한다, 뭐 못한다 이런 거 판례 강의에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방가르건 기속력, 나번 새로운 증거 체크만 해두시고요. 가번 내용 밑줄만 쳐놓을까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밑에 줄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심판원을 기속한다. 괄호 3번 불복, 첫 번째 줄 판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게 왜 우리 시험 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주. 그 특허법에 전혀 없는 단어긴 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7번 관련 문제 넘어갑니다. 판례 강의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678페이지 소외이익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심판 청구하면 서류 각하, 그 다음에 여기서 심결, 각하 인용 기간 이렇게 있다 있잖아요. 소송도 비슷해요. 서류 각하, 이게 서류 날리는 거야. 그 다음에 판결, 각하 인용 기간. 이 각하, 이걸 이익이라는 표현도 쓰고 적법 요건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참고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적법 요건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많이 쓰거든요. 우리 법에는 동음유효가 많다. 꼭 조심하시고 언어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상황에서만 사용되지 않은 거. 여기서 전법 요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소송이 각하는 소이익이 없다. 심판이 각하는 심판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얘가 법조문에 없습니다. 사유가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나 그건 안 할래, 그건 안 할래, 그건 안 할래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심판 청구 이익, 그러니까 각하 심결하는 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소의 이익, 각하 판결하는 거 있죠. 그거 점 있고 버려야 돼. 왜냐면 여기가 아직 논리적으로 제가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 가볍게 못 냅니다. 그동안에 나온 적도 없어요. 제가 이 소의 이익 부분은 한 2개 정도만 판례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나머지 케이스는 점 있고 버려야 돼. 678페이지거든요. 이거 일단 넘어가. 너무 어려워, 소의 이익은. 그리고 판례 강의에서 한 2가지 케이스 정도만 잡아드릴 테니까 그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버리셔야 돼. 679페이지 당사자.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1번 심판 계속 중 특정 승계에 있는 경우 괄호 3번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체크해 두시고 이미 시험 문제 나오긴 했는데 또 나올 겁니다. 680페이지 그 2번 3번도 체크해 두세요. 일단 한 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 1인의 신결 취소성 제기 681페이지 판례 이거 체크했어요. 1차 2차 맨날 나오는 겁니다.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심리 이게 특허법원에서는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판례 내용이에요. 판례 강의에서 다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100% 시험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687페이지부터는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특허법원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693페이지에 있는 표는 외우세요. 거기 원고 피고만 외우시면 돼요. 원고 피고. 원고가 누가 되고 피고가 누가 되는지. 원고에 청구인만 써놨는데 참가인 참가 신청 거부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거기 당사자만 써놨는데요. 원고에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가인하고 참가 신청 거부된 자도 됩니다. 그걸 표에는 누락되어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693페이지는 피고만 외웠어요. 피고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마지막 PCT입니다. PCT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 조문특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권 주장 회복 제도라는 우리 특허법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도 높아심을 말씀드렸었는데 메인 테마는 점 있고 딱 제가 잡아드린 것만 하셔야 돼요. 물론 그거 외에도 기출문제 지문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하다 보면 PCT의 늪에 빠져서 하기가 싫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효과적이고 정답은 전부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잡아두시고 이게 자신 있다 했을 때 조금 확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나눠드린 우선권 주장 회복제도나 그런 건 나중에 확대하시면 돼요. 그럼 우선권 주장 회복제도 같은 거는 기본서에도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쪽지 시험에 있는 내용이 전부니까 그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출원. 참고로 용어는 이제 헷갈려 하지 마시고 PCT 출원을 국제출원이라고 하는데 그 국제출원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정구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도 그려드렸었죠. 이게 국제출원이고 특히 국제출원 중에서 한국 포함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허출원이라는 용어도 쓰고 이렇게 잡아두셔도 돼요. 국제출원 수리관청에 가서 합니다. 이게 파트 1. 수리관청에서 방식 업무하는 거. 방식 업무해서 전국적으로는 얘 출원 문제 없고요. 출원일자 일로 잡았습니다. 출원일자 통보하는 거. 파트 2. 여기는 심사 청구제도 없다 그랬어요. 바로 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국제조사 들어가. 그 다음에 1년 6개월 되면 국제공개하고요. 그리고 국제조사만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한 번 더 잘 나가는 기관한테 청구 범위를 보정하면서 이렇게 보정하면 될까요? 하고 싶다면 예비심사. 여기까지가 국제 단계에서 출원하고 심사받고 공개하는 거, 그 라인이에요. 출원, 심사, 공개. 이 특허제도 특징이거든, 심사, 공개. 그 다음에 지정관청 와서 진입합니다. 파트 3. 진입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안 냈을 때 좋지.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한 후에 특례. 일반 국내 출원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해서 또 진행하는 파트 4. 특례는 단순한 게. 여기를 국내다. 국내 들어와서 또 출원 심사 공개하는 거예요. 요 진입한다가 출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출원서를 지정관청의 포맷으로 바꿔주는 거를 진입이라고 했었죠. 이거 2번 하는 거를 PCT 출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굉장히 좋은 거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출원일자를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리사 되시면 실무적으로 많이 합니다. 파트 1. 방식의 위반이 있는 경우와 방식의 위반이 아닌 경우 나눠서 이건 친절하게 통지해 주는 경우. 위반 있는 경우 보완명령, 보정명령. 여기 적언발정 표지인 반려 3조 194만 방식 수수료. 조문특 강의에 이제 다 외우라 그랬어요. 얘 보안서 안 내면 영어여서 어색한 표현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부한다. 출원을 거부한다. 반려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 보정 안 하면 취하 간주. 만약에 보안서 내면
만약에 보정서 내면 보안서 접수일이 출원일자. 최종적으로 출원일자 언제 하지? 이거. 보정서는 출원일자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안명령, 도면 미제출 취의 통지. 얘는 오기재, 보안서 내면 출원일자 늦어진 거. 도면 나중에 내면 출원일자 늦어진 거. 이 라인. 이게 메인 테마. 메인 테마 잡고 그 다음에 부수 정의가 몇 개 더 있죠. 그건 밑줄 치면서 가겠습니다. 파트 1. 696페이지는 사실 2차 시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가볍게 그냥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나중에 변리사 되시면 의뢰인께 해외 출원과 PTT 출원 장단점 대비할 때나 소개해드리는 자료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여기 넘어가고 698페이지 파트 1 1번 국제 출원, 1번 제출 서류. 방가로 1번 두 번째 줄 끝에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국어, 영어,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 발명서명, 충고어 및 필요한 도면 요약서. 네, 일본어 체크 잘해두라 그랬습니다. 괄호 2번 자동 지정 제도 같은 거 수업 시간에 뭔지 실무적인 내용 말씀드렸었어요.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닙니다. 2번 국제 출원 인정, 1번 국제 출원 인정 요건. 두 번째 줄 주체적 요건. 이걸 출원인 적격, 적합한 자격, 적.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언어, 언. 로마자 3번 발명서명 발, 청구범위 청, 적언 발청. 로마자 4 1호 PTT 표시, 2호 지정국 지정, 출원인 성명명칭, 인, 적언 발청 표지인. 적언 발청 표지인. 699페이지 2번 보안명령, 1번 국제 출원 인정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줄 194조 1항 각호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서 보안명령, 이 적언 발청 표지인. 그 밑에 줄 보안한 경우는 보안서 도달이를 국제 출원일. 그 밑에 줄 보완하지 않은 경우는 그 밑에 줄 출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뭐 거부한다, 뭐 이런 표현 나와요. 반가로 2번 오기재 첫 번째 줄 발명했으면 청구본이 도면 잘못 제출된 경우 밑에 줄 2개월 이내 보완 명령, 밑에 줄 2개월 이내 보완한 경우 옆에 끝에 줄 서면 보완서 도달이를 국제 출원일. 야, 치사하게 그 2개월이 반가로 3년 도면 제출 기간으로 나왔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굉장히 지엽적인 기간입니다. 다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나 2개월을 몰랐다 하더라도 정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PCT의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는. 반가로 3번 이게 2개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도면 미제출 출원에게 통지하고 두 번째 줄 통지부터 2개월 이내 도면 제출하면 이 2개월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세 번째 줄 도면 제출일을 국제 출원이에요. 3번 보정명령 취약안주 1번 보정명령 첫 번째 줄 발매명칭의 발 요약서의 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이 3조 1항입니다. 로마자 4번이 197조 3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자 5번 방식의 방 그리고 수수료는 그 밑에 있다 그랬지? 그래서 반료 3조 193은 방식 수수료 2번 취약안주 첫 번째 줄 보정명령 받은 자가 보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줄 수수료 내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줄 국제출원부터 4개월 이내 4개월 이거 오랜만에 한번 외워보시죠. 나올 때 됐습니다. 4개월 내에 보안사유 발견한 경우 취약안주 보안사유 발견은 보안명령인데 4개월 됐을 때 보안사유 발견하면 그냥 취약안주 시킨다는 거 700페이지 이거 지나가다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어요. 1번 대표자 두 번째 줄 출원인 대표자 정하지 않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제내자 외국인 중 첫 번째 내국인 또는 제내자 중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을 대표자 지정할 수 있다. 조문특강에 있어 외웠었습니다. 우리 2번 대리인 넘어가고 5번 우선권 회복 이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입니다만 노파심의 쪽지 시험에 넣어드렸던 라인, 얘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선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 지났어도 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하면 회복해 줄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정도 추상적으로. 2번 절차. 첫 번째 줄 끝에 우선기간 만료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1년 지났어도 2개월 이내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701페이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됐어. 그 다음에 705페이지. 여기는 파트 2. 국제단계에서 심사와 공개. 이거 0.1초 문제. 나오면은 100%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나올 게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대비하고 PT19조, 34조 대비하는 건데 이미 기출 다 됐어요.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야, 이거 우리 그러면 이제 거의 한 3번, 4번 반복하는 겁니다. 기본 강의, 조문특 강의에서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밑줄 강의까지 하면 이제 외울 때가 됐을 텐데. 국제조사, 이건 모든 출원에 대해서 하고요. 얘는 청구된 것만. 먼저 진행을 할 때 대상인지를 봅니다. 얘만 안 나와서 시험 문제, 얘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특허로서 보호 대상이 아닌 거, 단순 이론, 단순 발견, 그 다음에 선행기술 조사할 수 없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현저하게 기재가 불비하다. 기재를 정확하게 요건을 쓰지 못했다를 불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제조사 안 합니다. 국제조사라는 게 29조이랑 각호직이 찾는 거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는 29조 2호 찾아주는 거거든요. 특허문헌하고 논문문헌 찾아주는데 그거 안 합니다. 대상에 해당됐다면 그 다음에 단일성 위반되면 추가 수수료 요구하고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은 청구한 1항부터 위에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줍니다. 단일성 만족 안 되는 거. 여기까지 해서 국제조사를 뭘 할지 잡고 아예 안 할지 1항부터 1그룹만 해줄지 잡아서 국제조사 들어갑니다. 이게 29조 1항 2호 찾아주는 거, 그리고 국제조사 찾은 걸로 견해서 해줍니다. 얘가 특허결정서, 거저결정서 비슷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고 통지가 없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청구항별로 산업상 가능성이 있다, 신규성이 있다, 진보성 없다, 그렇게 써줍니다. 이러한 국제조사 종결. 근데 만약에 견해서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랬을 때 물론 그냥 실무에서는 지정국 갑니다만 뭐 법정을 있는 거. 만약에 좀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잘 나가는 특허청이니까 거기다가 한번 심사 더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보정 한번 해서, 여긴 지금 너무 안 좋다니까 수정을 해갖고 예비심사 청구를 합니다. 여기서도 뭐 대상 이런 거 보긴 보는데 일단 단일성이 시험 좀 와요. 단일성. 위반되면 돈 더 내놓으라고 하던가 아니면 청구 범위 보정하라고 합니다. 네가 알아서 지워라. 여기 대상 잡고, 국제조사는 만약에 19조 보정을 통해서 여기 국제조사한 거고 청구액이 확 바뀌었으면 이걸 써먹지 못해요. 이걸 써먹지 못하면 또 자체적으로 국제조사 또 합니다. 29조랑 이후 치는데, 그게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거면 이걸 써먹고요. 써먹어서 예고 통지해 줍니다. 아,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정해도. 그럼 이 예고 통지에 대응해서 의견서와 3, 4조 보정. 이렇게 보정을 하면 또 어떨까요?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 이게 특허결정서, 거저결정서. 써줍니다. 산업상 연관성, 신규성, 진보성. 이 보정된 것은 산업성에서는 있다, 신규성 있다, 진보성 있다, 이렇게. 이게 국제조사 예비심사. 얘 한 번만 청구 범위만 가능하고, 국제조사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건 와이퍼에다 하는 거예요. 와이퍼로 국제사무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 16개월 외워두세요. 이것도 굉장히 지엽적인 날짜인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 횟수 제한 없고 청구 범위 제한 없고 얘는 발명의 설명 도면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예비심사 기간에다 하는 거예요. 이거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전까지. 이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거랑 이거. 물론 이것도 잘 나와. 여기는 횟수 제한 없다.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발명의 설명 도면도 할 수 있다. 국제공개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국제공개는 심사 공개가 특허받는데 필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라인. 그 1, 2, 3 절차 종결됐을 때 공소장속에 위반됐을 때 국제공개하지 말라고 선언한 국가만 지정국가로 지정되어 있을 때 됐어. 이러면 0점을 준 문제 됩니다. 705페이지 1번 의취지. 이거 2차형입니다. 올해 2차 시험에 이거 나올 때 됐거든. 그래서 제가 2차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2번 필수 절차인지. 첫 번째 줄 국제조사는 필수. 끝에 예비심사는 임의적 절차로서 청구한 경우에만 수행. 3번 주체 필요 없고 4번 심사관 의견 교환. 첫 번째 줄 국제조사 절차와 달리 예비심사는 의견서 보정서 기회 준다. 이게 이거예요. 여기는 일방적, 여기는 예고 통지에서 의견 교환 가능. 5번 국제단계 보장. 1번 PT 19조 34조 공통점 넘어가고 2번 19조 34조 차이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 차이점 넘어가고 706페이지 방가로 2번 국제적 차이점 가번 19조 보정을 로마자 1번 국제조사 보고서 받은 출원이 국제조사 다 끝나고 나서 한다는 소리예요. 로마자 2번 2개월 16개월 로마자 3번 국제사무국 로마자 4번 1회 로마자 5번 청구범위 1회 청구범위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4번 로마자 1번 예비심사 청구한 출원이 이건 예비심사 단계 중에 한다는 소리야. 로마자 2번 예비심사 보고서 전까지 로마자 3번 예비심사 기간에 로마자 3번 4번 제한 없이 로마자 5번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6번 단일성 이거 2차 시험에도 나왔어요. 국제조사는 단일성 위반시 추가 수수료 옆에 예비심사는 단일성 위반시 추가 수수료 또는 청구범위 감축. 7번 종료 로마자 1번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게 저겁니다. 대상이 되지 않아서 난 국제조사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자 2번 예비심사는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으로 종료. 8번 명백히 잘못된 기재의 정정. 괄호 3번 불복 관련 요것만 체크하세요. 얘는 뭐냐면 저는 도면이 좀 흐릿할 때 이걸 많이 하는데요. 선명한 걸로 다시 내는 거. 파트 1이나 파트 2 단계에서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인데 오타만 수정하는 걸 명백히 잘못된 기재의 정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파트 1 단계면 수리관청이 하는 거고요. 파트 2 단계면 국제조사 기관에다가 하는 건데요. 이거는 보정하고 달라요. 보정은 내용을 바꾸는 거고요. 신규 사항이 아닌 범위 내에서 내용을 바꾸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청구항이 라제이라고 돼 있으면 스몰 a로 바꾸는 거고 이거는 라제이를 라제이로 하는 거예요. 근데 라제이가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고 라제이를 선명하게 그리는 걸 이거라고 합니다. 내용이 다른데 이게 뭐가 시험 문제 나오면 판례강에서 할 건데 한국특허청이 국제조사 기관이었어. 파트 2식이었어요. 이 파트 1, 파트 2, 즉 국제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기에서 한국특허청에다가 명백히 잘못된 기재 정정 신청할 때 한국특허청이 거부한 거예요.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건 명백히 잘못된 기재의 정정이 아니고 완전 내용이 수정된 거였어. 난 받아줄 수 없다. 거부했더니 한국 법원에다가 불복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국 법원이 각하 판결한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일 아니다. 나 안 할래. 소위가 없다. 각하.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국제단계에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정정 신청은 한국 법원에 불복할 수 없다. 이게 그럼 어디다 불복하냐? 와이포에 하냐? 아니에요. 와이포에 불복수단이 없어요. 저거는 불복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억울할 건 없어요. 수정하고 싶으면 지정국 가서 보정해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라인 판례강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읊어놨으니까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면 되고 됐어. 이렇게 713페이지 표 이거 외우시고요.
714페이지 표.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이 파트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714페이지. 그 다음에 715페이지. 진입. 야, 이거 진입도 0.1초. 서류. 그리고 진입은 기본 강의나 종합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무조건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외국어 국제특허 출원. 왜냐하면 번역문을 안 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서 국어로 하면은 시험 문제 낼 게 없거든요. 서류 203조, 이게 우리나라 출원서 포맷. 그 다음에 명서 도면 요약서인데 PCT에서는 명서서란 말 안 쓴다 그랬었죠.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도면, 요약서, 그리고 19조, 34조에 쓰면 얘네들. PCT 19조, 34조 보정서. 이거 국어로 된 거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외국어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것들의 번역문. 기간, 얘 5선편 2년 7개월. 얘네들 5선편 2년 7개월. 근데 긴급하게 왔다고 1개월 연장 신청 가능. 얘는 기준일까지. 조치. 2년 7개월까지 안 내면 보정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내면 무효 가능. 여기 안 내면 취하. 여기 안 내면 보정명령. 출원 무효. 여기는 보정효과 안 준다. 0.1초 문제. 715페이지 기준일. 1번 국제특허 출원. 넘어가고 2번 국내 단계 진입 절차. 1번 기준일 개념 한번 적어두시고요. 2번 진입 요건 넘어가고 3번 제출 서류. 1번 203조 방가로 1번 제출 의무. 첫 번째 줄 국내 서면 제출 기간 여기 우선부터 2년 7개월. 716페이지 두 번째 줄 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해달라는 취지를 적어 203조 서면 내면 번역문 나중에 낼 수 있다. 방가로 2번 법적 취급 첫 번째 줄 국내 서면 제출 기간 2년 7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또는 제출했어도 방식 위반됐다는 게 뭐 써야 되는데 블랭크 처리한 경우 아니면 잘못 쓴 경우 그거거든요. 보정을 명령하고 밑에 줄 끝에 무효로 할 수 있다. 2번 국어 번역문 방가로 1번 제출 의무. 가번 넘어가고 나번 첫 번째 줄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취지를 203조 서면서 국제서면 제출기간 만료부터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 이거 다 실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그러니까 2년 6개월에서 2년 7개월 사이에 203조 서면 제출하면서 기간 연장 신청했으면 그 밑에 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개월 되는 날까지 번역문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답은 이게 이상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대. 그 번역문 낼 때 청구범위 번역문은 최초 청구범위가 아니라 PCT 19조 보정한 청구범위로 내도 된다. 이거 뭔지 알죠? 정통강에서도 했었죠? 첫 번째 줄 PCT 19조에 따라 청구범위 보정하는 경우는 보정 후 청구범위에 대한 구원을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다. 그 옆에 이 경우 204조 적용하지 않는다가 그랬을 때는 19조에 대해서 이거 보정서 번역문을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보정효과 여기서 나온다 이거야. 이거 안 내도. 방가로 2번 법적 취급 가번 나번 국내 서면 제출 기간 혹은 1개월 연습이 연장된 기간까지 발매 서면 청구의 번역문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 답은 국내 서면 제출 기간 또는 1개월 연장됐을 때까지 도면 요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 그다음 방가로 3번, 방가로 4번은 외국어 출항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밑줄 안 치겠습니다. 3번 PCT 19조 34조 방가로 1번 제출 의무 가번 19조 두 번째 줄 기준일까지 밑에 줄
거기 그 설명서만 써 있는데 하여튼 기준일까지 보정서 번역문 내는 게 중요해요. 보정서하고 설명서 번역문 다 내야 되는데 보정서 번역문 내는 게 중요하고요. 나번 34조 두 번째 줄 기준일까지 그 옆에 보정서 번역문. 그 19조도 보정서 번역문 잘 내야 됩니다. 그 설명서도 잘 내야 되는데 보정서 일단 잘 내야 돼요. 설명서라는 건 저거야. 어떤 사항을 제가 보정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가로 2번 법적 취급. 첫 번째 줄 보정서에 대한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밑에 줄 보정된 것으로 본다. 나번 첫 번째 줄 기준일까지 보정서에 대한 번역문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가 보존효과 안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4 특례. 자기정이 지금 기본서에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조문이 어렵게 써 있어서 제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읽기를 힘들어 하셨었는데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갑이 한국에서 A를 국내 출원했어. 이거 갖다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국제특허 출원을 국제특허 출원하는 게 한국이 지정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한국 중복특허 나오잖아. 그 앞에 걸 죽여요. 그랬을 때 이거를 자기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 출원한 것을 우주하면서 자기 나라를 또 지정국에 집어넣었다. 자기정. 그러면 자기정이 되면 이거 국내 우주로 취급을 하고요. 국내 우주가 되면 한국에서는 앞에 걸 죽여버려요. 중복특허 염려 때문에. 1년 3개월 있다 죽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지정의 기초가 된 게 국내 출원이라 국제특허 출원이면 1년 3개월 만에 죽일 수 없어. 그거 특례. 그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 법조문은 뭐가 많이 써 있는데. 이거랑 이번에는 갑이 한국에서 A를 국제특허 출원했어. 그걸 갖다가 갑이 한국에서 이거 A, B라고 할까요? A, B를 국제특허 출원 또 해. 그러면서 우주 걸어. 우주 걸면 이게 자기정이 되고요. 한국 포함돼. 이거 한국 부분 죽여.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미국, 일본, 남의 나라 거 죽이면 안 되는 거야. 한국 것만 죽이는 거야. 지정국 중에 한국 부분만요. 그게 1년 3개월 만에 죽일 수가 없어요. 1년 3개월 또는 기준일 중 늦은 날. 이게 더 들어가. 이게 특례. 저거 하나만 잡아도 주면 됩니다. 자기정. 1번 의. 이거 2차 시험에서 많이 쓸 겁니다. 자기정이라는 거 2차 시험에선 자주 나올 거예요. 1번 의. 2번 자기정 되면은 한국 특허법에 따라서 적용한다. 그런 소리고요. 3번 뭐가 많이 써있는 다 필요 없습니다. 719페이지. 아이 719페이지 말고 718페이지. 그 표에서 효과, 선출원 취하간주, 선출원의 필수 출원규, 기준일과 1년 3개월 중 늦은 때 취하간주, 그것만 특례 외우시면 돼. 1년 3개월이 아니라 기준일과 1년 3개월 중 늦은 때, 그것만. 그 다음에 720페이지 자기정 추실 요건,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판례 강의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 체크해 두시고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판례 강의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간단하게 조문 해설해 놨습니다. 조문이 너무 어렵게 써 있어서. 다만 부담되시는 분들은 조문 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결론은 쉽기 때문에. 그리고 723페이지 여기서부터는 밑줄을 칠 게 없고 저 단순함기여서 아니요, 밑줄을 쳐야겠네요. 여기서부터 단순함기 723페이지 1번 공제외 세 번째 줄 기준일 경고 30일 내에 할 수 있다. 3조 1항 1호 의사관 공지는 출원 시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를 줄여야 되는데 취지 표시와 증명서의 줄을 기준일부터 30일 이내까지 낼 수 있다. 2번 제외자 첫 번째 줄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에 의하지 않고 밟을 수 있다. 이게 파트 3 진입하는 절차는 특허관리는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 선임해야 되고 그때도 안 하면 밑에 줄 취하간주. 3번 출원공개 2번 국제공개 효과 반갈 1번 이걸 말을 반대로 써놨네요. 국어로 출원, 국제 출원은 그 옆에 국제공개 여기까지만 밑줄 칩시다. 이게 말이 반대로 써 있는데 국어 국제 출원은 국제공개 됐을 때부터 보상금 청구권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말이 국어 국제 출원이 아니면 출원 공개가 돼야지만 보상금 청구권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이 세 번째 줄만 밑주실까요? 국제특허 출원이 201조 사항에 따라 취한 것으로 보는 그러하지 않다. 우리 조문특강에서 확선지에 전부 다 그림 그렸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건데 국어 국제특허 출원은 국제공개되면 확선지에 나오는 거고 외국어 국제특허 출원은 국제공개 플러스 한국 진입까지 되어 확선지에 나온다. 그 소리예요. 4번 보정의 특례 1번 보정 시기 로마자 1번 번역문의 번, 로마자 2번 수수료의 수, 로마자 3번 기준의 기, 수번기 이후에 보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조문특강에서도 했었는데 기준일 전에도 보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PT 19조 34조 보정하고 번역문제 줄였을 때 724페이지 보정범위 이건 넘어가고 5번 변경출원 로마자 1번 번역문의 번, 로마자 2번 수수료 수번 후에 할 수 있다. 수번이 진입, 수번기가 진입 완료인데 진입하자마자 할 수 있는 절차와 완료까지 돼야 할 수 있는 절차 구분해서 우리 조문특강에서 얼마 전에 다 외웠었어요. 변경출원은 수번. 6번 심사청구. 이건 무조건 시험지 나온다고 해서 조문특강에서 그 그림 엄청 많이 그렸었습니다. 심사청구. 1번 출원인, 로마자 1번 번역문의 번, 로마자 2번 수수료의 수번 후에 할 수 있다. 네, 2번 제3자 얘는 두 번째 줄 끝에 국내 서면 제출위한 경과 만약에 1개월 연장 신청했으면 1개월 연장까지 경과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제3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7번 결정 괄호 2번 출원에게 통지전답도 2개월 이내 가능. 얘는 아까 명백히 잘못된 기재정정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복수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고 파트 1 단계에서 거부된 거. 파트 1 단계에서 거부된 거는 지정관청 와서 이거 잘못 판단해서 거부됐는데 다시 한번 봐주시오. 불복할 수 있어요. 지정관청에서. 그게 214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부 통지서 받은 앞부터 2개월 이내 지정관청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정관청 다 들어가면서 수리관청이 업무 희한하게 갖고 내 거 출원일자 안 줬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 214조 결정 신청. 그러면 지정관청에서 수리관청이 업무를 똑바로 했는지 아닌지를 봐서 똑바로 안 했으면 출원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때 출원일자 인정해서 PT 출원처럼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게 214조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넌 내가 불복해줄게. 넌 그냥 이날이 출원일자 맞는 것 같아. 이날로 해줄게. 214조 결정. 그걸 2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범위 한번 밑줄을 쳐봤습니다. 기본서 밑줄은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조문 노트를 한번 꼭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읽지 않으면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걸 보느라고 기본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별도 특강으로서 한번 해준 거고, 이거는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회동용, 기본 강의 정리용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조문 특강 혹시 들어가신 분들은 조문 특강 들어가서 좀 어렵다 하시면 또 같이 보시는 용도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 강의, 조문 특강, 밑줄 강의까지 끝나신 분들은 판례 강의만 남았는데, 판례 강의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강의, 조문 특강, 밑줄 강의면 정리 강의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끝난 겁니다. 공부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 그 다음 정리, 암기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암기는 12월부터입니다. 딸딸딸 외우는 거고, 이때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정리는 단권화. 단권화라는 것은 꼭 한 권으로 만드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름답게 정리하는 거. 지금 저희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갔습니다. 기본 강의할 때 기본서, 필기노트, 조문노트, 프린트, 지금 밑줄 강의하면서 기본서, 조문특강 하면서 여기가 우리가 서브집, 조문노트, 프린트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엄청 많은 강의 교재들이 나왔잖아요. 이거 합치란 말이에요. 깔끔하게, 암기하기 편하게. 제 추천은 여기까지 조문 내용들이었었는데, 저는 조문노트 하는 걸 추천하는데, 조문노트 좀 어려우신 분들은 서브집 참고하셔도 좋아요. 기본서는 얘네들 정리에 깔끔하게 이해 보조용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엔 정리는 기본서에다 하는 건 아니야. 너무 두껍잖아. 이 두꺼운 걸 언제 여기서 반복 암기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저 판례 강의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건데, 개강을 할 건데, 여기 판례 노트가 나옵니다. 판례는 판례 노트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권을 추천드려요. 조문 노트, 판례 노트, 서브집 판례 노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요. OX 문제풀이 강의, 모의고사, 월말 모의고사 할 때마다 강평,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 객관식 풀이 강의 싹 스텝별로 갈 거고, 모든 강의들은 문제는 중첩되지 않습니다. 다 다른 문제들로 할 거예요. 이게 OX, 월말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객관식, 이거 제일 먼저 나오고, 이거 6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와서 벨리스쿨 와서 보시고 응시하고 가세요. 그래야 자극도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종합반 분들하고도 경쟁을 해보시고, 종합반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많으니까요. 이거 너무 많잖아, 책이.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여기다가. 그게 정리라고요. 어떻게 넣냐면, 이거 어떻게 다 넣어요? 그 내용이 많은데. 머릿속에 들어간 거 한 번 외워지면 끝까지 외워집니다. 그건 버려. 계속 안 외워지는 게 있다고. 그것만 포스트잇이나 저 쪽지에다가 붙여갖고 붙여넣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붙여넣었어도 너덜너덜해지고 너무 많이 봤더니 또 이 정리 과정에서도 외워진단 말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도 떼버리는 거야. 최대한 얇고 깔끔하게 암기하기 편하게 그걸 만드는 과정이 정리 과정. 이 이해 과정은 기본 강의, 밑줄 강의, 조문특 강의면 끝. 이제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문특강까지 끝났으면 정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학하셔야 돼. 이제는 계속 강의만 들으시면 안 돼. 독학하셔야 된다는 소리야. 정리는 보통 우리 그 종합반 기준으로는 지금 밑줄 강의가 6월에 끝났으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는 한번 3회독 하시면 정리가 다 될 거예요. 한 번 정리할 때 좀 하고 두 번째 또 정리할 때 느낌이 다를 거거든. 그때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또 추가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정리할 때 거의 대충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암기할 땐 새로운 자료 절대 추가하면 안 돼. 이때는 새로운 자료 추가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 최종 정리가. 그 다음에 심사기준. 이 자료 말고는 이때는 더 이상 추가하면 안 돼. 문제도 풀면 안 돼요. 이때는. 지금 요 스텝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밑줄 강의 종강 날짜가, 우리 또 온라인 분들은 날짜마다 다 다르실 테니까 오늘 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 그러면 다음 강의인 판례 강의에서 뵙고요. OX 문제집과 여기 판례 노트 조만간 이제 출간될 겁니다. 출간되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